안녕하세요. 공학설계 입문 6주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정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조가 회의에서 진행한 문제 정의, 해결책 정의, 역할 분담과 같은 활동들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현재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조에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소통 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그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듣고 강의 내용도 90%까지 이해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제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에는 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듣는 사람은 경청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디바이스 제어를 편리하게 해주는 조명을 조작한다거나 가스 밸브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기능과 비슷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환경 조성 로봇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습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온도, 습도,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밝기를 측정하고 학습하기에 알맞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공원과 같은 주차 공간이 넓고 자동차도 많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는 일은 불편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주차장 빈자리 안내 로봇과 같은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던 중에 한 팀원이 환경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꿀벌과 같은 곤충 수가 줄어들면 식물의 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 문제와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수분을 돕는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아이디어와 문제점들은 누군가에게는 해당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인 것에 모든 팀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정보 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 미세먼지 안심 쉼터와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들을 알아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분 로봇에 사용되는 먼지 센서는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제 곧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여 수많은 환경 문제 중에 미세먼지를 다루는 것으로 다시 한번 문제 정의에 대한 의견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실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내 공기를 관리하려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추가적인 선색 사항들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회의 초반에서 이야기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실내 공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우리가 정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가 최종적으로 정의한 문제와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실내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을 위협하는 탁한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실내에 사람이 없더라도 좋은 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건강과 편리함,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정해졌기에 역할 분담을 실시했습니다. 아두이노로 제품을 만들기로 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조사했지만 모든 학생이 아두이노를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회로 조립과 코딩을 분리하여 전담하려 했으나 아두이노를 다룰 수 있는 학생이 회로 조립과 코딩을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고려하고 우리 조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할당된 역할은 피드백입니다.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면 팀원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피드백하고, 코딩을 하는 팀원들은 자신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공유해서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대략적인 역할 분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2부에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학설계 입문 6조 김정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그린라이프,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팀장으로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다룰 수 있는 김진욱 학생과 조규진 학생이 아두이노 회로 조립과 코딩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제르케 학생은 유학생인 것을 고려해서 미니어처 조립, 제품 테스트, 오류 수정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우 학생이 저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편집해주고 저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문제가 합쳐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가을, 겨울, 봄, 여름을 제외한 1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기 중에 머무는 미세먼지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으로 두통, 피부질환, 안구질환과 같은 기분 나쁜 증상들을 일으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특히 안구건조증이 세게 나타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눈곱이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에 몇 달, 몇 년과 같이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호흡기에 손상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로 들어와도 미세먼지 농도가 야외와 비슷한 수준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실내의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일일이 공기청정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필요에 따라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면서 물 주는 주기를 알아내어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큰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공기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집중했습니다. 먼지 측정 센서를 이용해서 만약 일정 기준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실행합니다. 공기를 관리하는데 갑자기 가습기를 작동시키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가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공기 상태가 완화되는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습기가 뿜어내는 수분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기 시스템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실내 미세먼지가 높다면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틀어줍니다. 만약에 공기 상태가 괜찮다면 창문을 열어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공기를 정화해주는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화분 토양의 습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생각한 대략적인 시스템 구성과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계획할 때 고려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검색을 통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들 중 전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수분 로봇과 같은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접했고, 그중 한 가지인 미세먼지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인류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필히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서 실제 가정집이 아닌 미니어처를 활용해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까 역할 분담에서 언급했던 미니어처가 집 모양의 미니어처였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던 중 아두이노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센서들 가운데 먼지 센서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저희가 EV3가 아닌 아두이노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EV3에는 미세먼지 센서가 없다고 하네요.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이 정보 검색과 공유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밑에 링크는 저희가 접한 미세먼지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